저런 거지는 왜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야? 당장 쫓아내!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국수집을 찢어 놓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중년 남자가 대놓고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어요. 다른 손님들도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이 초라한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그룹 회장 강일남이라는 것을.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 시장 국수집 딸 이하연을 시험하기 위해 스스로 거지로 변장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연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일남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서울 변두리 작은 시장 골목, 그곳의 허름한 국수집에서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시장 골목이 오후 4시가 되면서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하연인의 국수집이라고 적힌 가게 안에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29살 하연은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를 반짝반짝 닦으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삐그덕 오래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이 밝은 얼굴로 고개를 들자 문간에 초라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는 이미 색이 바랜 데다 팔꿈치 부분이 헤어져 있었고 검은 바지는 무릎 부분이 하얗게 닳아 있었죠. 노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오래 짊어진 사람처럼 앞으로 굽어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턱 앞에서 발을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마치 들어가도 되는지 망설이는 것 같았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따뜻한 국수 한 그릇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손으로 막았고 화장을 진하게 한 젊은 여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죠. 구석에서 국수를 먹던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저런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와?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하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마치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하연은 재빨리 카운터에서 나와 노인에게 다가갔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밖이 많이 춥죠? 얼른 들어오세요. 하연이 노인의 차가운 손을 살짝 잡자 노인은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대접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니, 저는 그냥 구석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하연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리 오세요. 온돌 바닥이 따뜻한 자리가 있어요. 하연은 노인을 가게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온돌 보일러 위에 있는 자리였죠. 노인이 조심스럽게 앉자 하연은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뜨거운 육수를 국자로 떠 큰 그릇에 가득 담았어요. 쫄깃한 면을 넉넉히 올리고 파랑 김치를 보기 좋게 얹었습니다. 달걀 반쪽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죠. 여기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를 받은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거친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어요. 국물부터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하연이 다정하게 말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노인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노인은 대형그룹 회장 일남이었습니다. 65살의 그는 며칠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32살 아들 지훈이 시장 국수집 딸과 결혼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혹시 재산만 노리는 것은 아닌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변장하고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죠. 3일 전 대형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65살 일남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들 지훈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살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일남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냐? 시장에서 국수집을 하는 이하연 씨입니다. 탁! 일남의 손바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고 이마에 핏줄이 돋아났죠. 시장 국수집 딸이라고? 대형그룹 후계자의 배우자가? 일남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어요. 혹시 그 여자가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일남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비서가 조사해온 하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29살 여자였죠. 하지만 일남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 직접 확인해야겠다. 다음 날 새벽 일남은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해진 회색 점퍼, 구멍난 바지, 너덜너덜한 운동화. 거울 앞에 선 일남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수염도 그대로 두었어요. 손톱 밑에 흙을 묻히고 얼굴에 먼지도 발랐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러 가야지. 일남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그 여자가 정말 돈만 노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장한 일남이 국수집 자리에 앉자 하연은 곧바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수건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어요. 일남이 조심스럽게 수건을 받자 그의 거칠고 차가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부터 녹이세요. 밖이 많이 춥죠? 하연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일남은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봤어요. 29살의 그녀는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맑고 진실한 눈빛이었죠. 주방으로 들어간 하연은 큰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진한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연은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살짝 간이 부족한 것 같아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다시 맛을 봤죠. 어르신께 드릴 거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야지. 하연은 혼잣말을 하며 가장 큰 그릇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육수를 가득 담고 탱글탱글한 면을 아낌없이 올렸어요. 그 위에 잘게 썬 대파와 빨간 김치, 노란 달걀 반쪽까지 정성스럽게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죠.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하연이 국수를 내려놓는 순간 일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릇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하얀 면발이 국물 속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평생 산의 진미를 먹어온 일남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음식보다도 이 국수가 귀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추우시죠? 국물부터 드세요. 속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하연이 다정하게 말하며 숟가락을 일남의 손 가까이 놓았습니다. 일남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순간 차가웠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남이 주머니를 뒤적거리자 하연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돈은 나중에 주세요. 일단 드시고요. 하지만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일남이 일부러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배고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돈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주시면 돼요. 아니면 안 주셔도 괜찮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남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돈과 권력만 쫓으며 살아온 그에게 하연의 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남은 천천히 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쫄깃한 면발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혔고 뜨거운 국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국수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하연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였죠. 하연은 일남이 국수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하듯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가게 안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하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수는 많으니까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일남은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고 지훈이에게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일남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남은 국수를 다 먹고 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하연이 정말 순수한 사람인지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며 가게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김치와 단무지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인 일남의 한 끼 식사비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었죠. 그때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8살 정순이 딸 하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연아, 이번 주 토요일엔 또 나눔 준비해야지. 정순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번엔 어르신들 많이 오실 거예요. 지난달보다 면도 더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일남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눔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눈에 작은 팻말이 들어왔어요. 가게 구석벽에 조그맣게 걸려있는 나무 팻말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누구나 오세요. 무료 국수 나눔의 날. 일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렇게 작고 허름한 가게에서 매달 무료로 국수를 나눈다고요?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은 이런 곳에서? 일남은 믿기지 않아 팻말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정순이 주방에서 나오며 하연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재료비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있잖아요. 하연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밝았습니다. 일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무료 나눔을 한다고요? 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도 생각해야지.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나요. 일남은 가만히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돈과 이익만 계산하며 살아온 그에게 하연과 정순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구나.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저는 지금이 좋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잖아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꾸밈이나 가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죠. 카운터로 다가간 일남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하연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아니요, 받으세요. 일남은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그의 지갑에는 더 많은 돈이 있었지만 노숙자 연기를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너무 많아요. 국수는 3,000원인데요. 나머지는 다음에 올 때 미리 내는 겁니다. 일남이 조용히 말하고 가게를 나가려는 순간 하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오세요. 무료 나눔 날이에요. 일남은 고개를 돌려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요. 일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일남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연기라면 하연은 천재적인 사기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어머니의 대화, 그리고 매달 하는 무료 나눔까지 이 모든 것을 연기로 볼 수 있을까요? 일남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남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9시 국수집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하연과 정수는 가게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희미한 전등 아래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정순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가게 안을 비추곤 했어요. 하연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연이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 오신 그 어르신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정순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의 눈가에는 옛 기억이 떠오른 듯 아련한 빛이 서려 있었죠. 무슨 생각이 났니? 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집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라서. 정순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하연은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죠.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 가거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나치기만 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시절의 배고픔과 외로움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한지, 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지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시장 안쪽에서 작은 국수집을 하시던 분이었죠. 할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씀 없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하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국수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큰 그릇에 국수를 가득 담아주셨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를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였죠. 정순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배고픈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크면 다른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고 하셨죠. 하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건네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정수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연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늘 남을 도우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정이 오가는 순간이었죠. 사실 이 모든 대화를 일남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를 나간 척하고 몰래 뒷문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하연의 진심을 더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일남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남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돈과 권력만 쫓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연이 가진 것은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남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일남은 계속해서 하연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연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일남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하연은 절대 돈을 노리고 지훈이에게 접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훈이가 하연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죠.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형그룹의 진정한 복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일남은 다시 한번 변장을 하고 국수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러 옷에 흙을 묻히고 신발은 끈도 없는 낡은 운동화를 신었죠. 머리는 더욱 헝클어뜨렸고 얼굴에는 숯검댕을 살짝 발랐습니다. 완벽한 거지 모습이었어요. 일남은 국수집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평생 최고의 자리에서 남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온 그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험이 필요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대놓고 코를 막았고 젊은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어요. 누군가는 작게 투덜거리는 소리도 냈습니다. 아니, 요즘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거지가 많아? 그 말을 들은 일남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연이 카운터에서 나와 일남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일남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오늘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일남은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지갑은 다른 주머니에 숨겨두었지만 하연은 그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일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거지가 느끼는 수치심과 미안함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돈은 나중에 여유 되실 때 주세요. 아니면 안 주셔도 돼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일남을 자리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더 춥네요. 따뜻한 자리에 앉으세요. 하연은 일남을 지난번과 같은 온돌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남은 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돈도 못 낸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잠시 후 하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걀이 하나 더 올려져 있었고 김치도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달걀을 하나 더 올려드렸어요. 영양 보충하셔야죠. 일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돈도 못 내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이 주다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장사하시는데 이렇게 공짜로 주시면. 일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어르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 국수를 먹고 따뜻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일남의 가슴이 미묘하게 저려왔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하연의 웃음에는 정말 아무런 꾸밈이 없었습니다. 계산도 욕심도 가식도 없는 순수한 미소였어요. 일남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국수의 온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연의 따뜻한 마음이 국수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순이 주방에서 나와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연아, 너무 자주 공짜로 주면 우리도 힘들어. 하지만 하연은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수는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일남은 국수를 먹으면서 계속 하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친절했고 누구에게나 밝게 웃었어요. 특히 어려워 보이는 손님들에게는 더 다정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연기가 아니었어요. 하연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서려는 일남에게 하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또 오세요. 배고프시면 언제든지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가게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하연의 진심 어린 말에 일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일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고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으며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국수집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그 남자는
바로 일남이었어요. 노숙자로 변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위험 있는 표정이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하연은 카운터에서 그릇을 닦고 있다가 일남을 보고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하연이 메뉴판을 들고 다가오려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일남의 눈을 본 것이었어요. 그 깊고 따뜻한 눈빛이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일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죠. 일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하연 씨,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는 놀라움과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셨던 어르신이시죠? 눈빛이 낯이 익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뭔가 다른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남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변장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연은 이미 뭔가를 눈치챘던 것이었어요. 일남은 천천히 명함을 꺼내 하연에게 건넸습니다. 대형그룹 회장 강일남. 명함을 본 하연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일남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작은 국수집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었죠. 당신의 진심을 시험하려던 내가 부끄럽소. 일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내 아들 지훈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소. 혹시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지요. 그래서 이런 못난 짓을 했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나거나 불쾌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일남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죠. 이해해요, 회장님.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하연의 담담한 반응에 일남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며칠 동안 당신을 지켜봤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것은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제 자신의 초라함이었습니다. 일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65살의 대기업 회장이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소. 돈도 받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국수를 나누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연이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 일남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거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일남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연 씨, 내 아들과 결혼해 주시겠소? 아니,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시겠소?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를 사랑해요. 회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남은 일어서서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회장의 손과 따뜻한 하연의 손이 만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두세 개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훈과 하연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일남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남은 하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험 있는 톤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그 한마디에 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일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딱딱했던 대기업 회장의 얼굴이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죠. 지우는 아버지와 하연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연 씨, 아니, 이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당신 덕분에 내가 많은 것을 배웠소.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일남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도 국수 나눔에 참여하고 싶소. 괜찮겠소? 하연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회장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부르시오. 그리고 그런 좋은 일에 내가 빠질 수 없지요. 첫 번째 토요일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남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국수집에 나타났어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붙인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국수 더 드릴까요? 일남이 밝은 목소리로 노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국수 그릇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직접 국수를 나르시네요. 한 노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남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장이 아니라 그냥 국수 나르는 할아버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사람들은 일남을 국수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국수를 나르는 일남의 모습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일남은 변해갔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은 따뜻해졌고 딱딱했던 말투는 부드러워졌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던 눈이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으로 변했죠. 어느 날 일남은 국수를 나르다가 문득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연아,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너 덕분에 내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땀 흘리고 나누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하연은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일남의 손과 따뜻한 하연의 손이 만났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국수 나눔이 끝나고 세 사람은 가게 안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일남이 지훈과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의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한다. 아니, 축복한다. 지훈과 하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일남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작은 국수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진짜 가족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훈과 하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결혼식장이 바로 이 작은 국수집이었다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고 가게 앞은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신부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지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하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일남은 두 사람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66살의 그는 오늘따라 더욱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며 특별한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 일남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국수집 2층을 온정식당으로 재단 등록하겠소. 이 따뜻함이 오래 이어지도록 누구나 와서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연과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글썽이며 일남을 바라봤어요. 일남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연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소. 진정한 나눔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층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온정식당이 되었어요.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주방도 더 크고 현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따뜻한 마음이었죠. 매일 점심시간이면 독거노인들과 노숙자들이 온정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연과 정수는 1층에서 일반 손님들을 맞았고 2층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급식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항상 일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국수 맛있으세요? 일남이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나르며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같은 분이 직접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그냥 국수 나르는 할아버지라니까요. 일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일남은 온정식당에서 하연, 지훈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 골목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연이 따뜻한 차를 일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남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소.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일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연아, 고맙다. 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 한 그릇의 국수가 내 인생을 바꿨어.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서로의 손을 통해 전해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온정식당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일남은 매달 이곳을 찾아 직접 서빙을 도왔고 시장 사람들은 그를 존경과 사랑으로 바라봤어요. 대기업 회장에서 국수 할아버지가 된 일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온정식당의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한 그릇의 따뜻한 국수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따뜻하게 남겨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연사연이었습니다.